안녕하세요. 요즘 다니던 길을 자세히 보면 빈 가게가 꽤 많이 보입니다. 상가는 비어가는데 임대료는 왜 그대로일까요? 요즘 동네 골목을 한 번만 걸어봐도 이런 장면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있던 가게가 갑자기 사라지고 저기 있던 간판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게는 계속 비어가는데 임대료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시장 원리 아닐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골목 상권, 자영업, 부동산 그리고 지역 경제까지 차분하게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설명하는 채널 시원경제시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도 정답을 단정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상권의 특징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카페 하나, 다음 달엔 식당 하나, 그 다음엔 미용실 하나.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착시가 있습니다. 아직 상권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네요. 임대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조금만 내려주면 되잖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상가 공실률입니다. 전국 추이를 보면 국내 상가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 평균 상가 공실률은 약 13.2%로 전국 상가 10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03%, 집합상가가 10.09%, 소규모 상가도 6.74%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몇 년간 상가 공실률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어있는 상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 비교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공실 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부 조사에서 압구정 숙명여대 일대는 공식 통계가 0%로 나왔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비어있는 점포가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식 통계가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상권을 보면 공실률이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부 통계는 낮게 나오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임대료는 장사의 가격이 아닙니다. 임대료는 매출과 연결되지 않고 손님 수와도 연결되지 않고 오직 부동산 자산 가격에 묶여 있습니다. 가게가 망해도 건물 가격이 버티면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골목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괴리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는 장사 흐름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공실률이 상승하는 동안 임대료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기에서는 임대료 지수가 전년 대비 미미하게 하락하거나 거의 정체 상태였다는 조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자료에서는 대규모 중대형 상가 임대료 지수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실률은 크게 오르는데 임대료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이 간극이 바로 임대료가 장사 실적과 따로 움직이는 핵심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좀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비워두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한번 낮추는 순간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주변 상가 시세에 바로 영향을 주고 건물 전체 가치가 낮아지고 심지어 대출을 다시 평가받아야 할 리스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인에게는 싸게 임대한 가게보다 비어있는 가게가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게 지금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공실은 늘어나는데 임대료는 왜 그대로일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실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임대료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상가 공실률은 약 13%. 쉽게 말해 상가 10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를 종류별로 나눠봐도 비슷합니다. 중대형 상가는 약 13%, 집합 상가는 10% 정도, 작은 골목 상가도 6%를 훌쩍 넘습니다. 이건 특정 지역만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가 전체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버티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자영업자는 하루 단위로 버팁니다. 오늘 장사가 안 되면 바로 타격이죠. 내 월세, 이번 달 인건비가 걱정이 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다릅니다. 월 단위, 연 단위로 버팁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협상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한쪽은 이번 달만 버텨도 힘든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조금 더 지켜보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폐업은 일시적이 아니라 누적되는 흐름입니다. 상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게 하나가 비고 사람이 조금 줄고 그 다음 가게가 또 버티지 못하고 이 과정이 조용히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죽은 거리. 아무도 크게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살아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리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공실률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임대료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아주 조금, 대부분은 정체 상태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대료는 장사 실적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공실률은 크게 오르는데 임대료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임대료가 장사 실적과 따로 움직이는 핵심 장면입니다. 그럼 서울 핵심 상권은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심부 주요 상권의 공실률은 약 15% 수준. 명동, 강남 같은 곳도 몇 년째 높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크다고, 사람이 많았다고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명동, 강남 등 주요 상권 공실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임대가 활발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실이 여전히 높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항상 장사부터 먼저 무너질까? 지금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장사는 먼저 쓰러지고 임대료는 한참 뒤에 움직입니다. 이 시간차가 길어질수록 상권은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이미 숨이 가쁜데 산소 마스크는 너무 늦게 오는 거죠. 만약 임대료 조정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공실이 그냥 비워두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신호로 다뤄졌다면 상권은 완전히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내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움직이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는 하루 단위로 버팁니다. 오늘 매출이 안 나오면 바로 흔들립니다. 반면 임대인은 월 단위, 연 단위로 버팁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뻔해집니다. 한쪽은 이번 달도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조금 더 지켜보자가 가능한 구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상권은 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누군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골목상권은 그냥 부동산 자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순환되는 하나의 시스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멈추면 숫자는 남아있어도 도시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사라진 거리, 불은 켜져 있는데 생활이 없는 공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건물 가격이 아니라 그 공간이 하던 역할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상권은 한 번에 죽지 않는 만큼 한 번에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시간을 벌고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회복도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정답을 얻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이해했다면 이미 첫 번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장사는 망해도 임대료는 버팁니다. 그래서 상권은 갑자기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면 회복도 서서히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원경제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